자, 주기적 성질은 뭐냐면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뭐 또 작아질수록 또 되겠지 뭐. 그러니까 같은 족이든 같은 주기든 원자 번호가 변할 때 어떤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값이 있어. 알지?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주기적 성질이라고 그래. 그래서 첫 번째는 원자 반지름이 있고 이온화 에너지가 있고 전자 친화도가 있고 전기 음성도가 있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네 가지를 많이 얘기하고, 물론 이제 거기 유효 핵전화라는 것도 포함되긴 하겠지만, 근데 2단원에서는 이 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를 다룰 거고, 전기 음성도를 3단원에서 다룰 거야. 그리고 이 전기 음성도 개념은 전기 음성도 4단원에서 산화 환원 따질 때 또 적용될 거고, 전자 친화도가 애석한 거지, 다행히도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래서 예전에는 전자 친화도가 있을 때는 문제가 조금 더 복잡했지. 왜냐면 이온화 에너지하고 전자 친화도를 같이 묶어서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되게 복잡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전자 친화도가 교육과정에 빠짐으로써 전자 친화도는 대학 가서 배워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2단원에서 주기적 성질은 원자 반지름, 반지름에 대한 거와 이온화 에너지를 얘기할 거야. 그럼 이제 원자 반지름이든 이온화 에너지든 이런 얘네들의 어떤 같은 족, 같은 주기에서 어떤 주기적인 변화, 주기성을 띠는데 크게 관여하는 얘네들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핵의 인력이라는 거야.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생기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핵의 인력은 원자 핵과 전자 간이지만 모든 전자를 다 다루진 않을 거야. 어떤 반응에 관여하는 전자가 바로 뭐야? 원자과 전자고 체외각 전자잖아. 그래서 원자 핵과 체외각 전자 간의 인력으로만 놓고서 이제 얘기할 거야. 알지? 그래서 원자핵하고 체외각 전자 간의 인력. 그러면 요 인력은 요 핵의 인력이 커지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의 크기는 똑같아요. 알지? 그러면 그 잡아당기는 힘이 크려면 전기력이니까 원자 핵의 전하량이 커야 돼요. 즉 원자 핵이 플러스를 띠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양성자거든. 그래서 양성자들이 가지는 전체 전하량을 핵의 전하량이라고 그래. 그럼 핵의 전하량이 커야 되잖아. 근데 애석하게 앞에 뭐가 들어간다? 유효가 들어가. 자, 유핵 전하량이 클수록 핵의 인력 커진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핵과 원자핵하고 체외각 전자 간의 거리예요. 자, 이 거리가 짧을수록 핵의 인력이 커진다. 그 원자핵하고 체외각 전자 간의 거리는 뭐냐? 원자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게 바로 핵의 인력이야. 우리가 주기적 성질의 경향성을 결정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핵의 인력이다. 핵의 인력. 그래서 핵의 인력이 클수록 자, 이 주기적 성질이 많이 변할 거야. 그러면 핵의 인력이 커지려면 유효 핵전하량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반지름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핵의 전하량이라는 거는 핵전하량하고 유효 핵전하량은 약간 차이가 나. 달라. 자, 핵이 플러스를 띠는 이유는 뭘까? 양성자잖아. 그래서 핵전하량은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 전체 전하량의 크기야.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원자 번호에다가 플러스 붙여버리면 돼. 리튬의 핵전하량은 플러스 3, 나트륨의 핵전하량은 플러스 11, 산소 핵전하량은 플러스 8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원자 번호에다 플러스 하면 되거든. 아, 그럼 핵전하량 이제 자 이게 왜 유효가 들어갔냐? 그러니까 산소가 플러스 8의 핵전하량을 가지고 있지.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체외각 전자한테 실제로 작용하는 플러스의 크기는 플러스 8보다 작아진대요. 그래서 이 유핵전하량은 바로 그 전자에게 실제로 영향을 주는 전하량 크기야. 자, 이것이 바로 유핵전하량입니다. 그래서 유핵전하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에 의해서 가지는 플러스 전하량이 온전히 전자한테 미치는 게 아니란 얘기야.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전자가 받는 전하량의 크기, 핵의 전하량의 크기는 핵전하량보다 작아진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들어가요. 유효 핵전하량은 자, 어떤 이유 때문에 핵전하량과 작아집니다. 핵전하량보다. 그러면 작아지는 것만큼 작아지는 크기가 있겠죠. 그치? 자, 이거를 가리움 상수라고 그래요. 자, 유핵전하량은 핵전하량하고 같으면 좋겠지만,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줄어드는 전하량이 생겨. 그래서 실제로 전자한테 미치는 전하의 크기는 작아. 자, 우리는 그것을 가리움 상수라고 얘기한다. 자, 그럼 이 가리움 상수는 왜 나타날까? 자, 수소는 전자 한 개라 가리움 상수가 0이야. 지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방해를 받을 거냐. 근데 헬륨부터는 전자가 몇 개 이상이니? 그래요. 가리움 상수는요, 전자 간에 뭐 때문에 나타나요? 반발력 때문에 나타납니다. 알지? 그래서 전자 간에 나타나는 반발력 때문에 이 가리움 상수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반발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자, 옛날에는 가리움 효과라고 그랬어. 근데 되게 웃기다. 똑같은데 용어가. 그럼 중간에 한번 바꿔. 가로막기 효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가려막기 효과라고 그래. 이거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한다. 알겠지? 자, 3번에 리튬. 자, K 껍질 2개, L 껍질 하나입니다. 자, 핵전하량은 얼마예요? 플러스 3. 그치? 자, 그러면 플러스 3이 있고요. K 껍질에 전자 2개, L 껍질에 전자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체외각 전자를 플러스 3으로 잡아당기겠지. 그치? 자, 플러스 3으로 잡아당기면 좋지. 근데 아니란 얘기야. 왜? 안쪽 껍질에, K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잖아. 요렇게 뭐가 생긴다? 반발력이 생긴다. 반발력이 생긴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자, 이런 가려막기 효과는, 즉 가리움 상수가 나타나는 거는 바로 뭐야? 전자 간의 반발력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안쪽 껍질의 전자와의 반발력 때문에 생겨요. 알지? 자, 그러니까 이 안쪽 껍질 전자가 있잖아. 그래서 얘네 때문에 반발력이 생겨. 반발력이. 그래서 줄어드는 전하량이 가리움 상수야. 그래서 우리가 가리움 상수를 대략 한 약 1로 놓을게요. 그러면 이 체외각 전자한테는 실제로 미치는 유효 핵전하량은 얼마가 되니?
1만큼이 줄어들잖아.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플러스 2가. 자, 알겠지? 자, 그래서 왜 가려막기, 가리움 상수가 왜 생기냐? 왜 유액전하력을 얘기하냐?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4번의 베릴륨. 자, K 껍질을 2개, L 껍질 2개입니다. 자, 핵전하량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플러스 4예요. K 껍질에 2개, 자, L 껍질에 2개. 그러면은 요 안쪽 껍질 전자 때문에 가려막기 효과가 생긴다. 그치? 그래서 가리움 상수는 자, 1이 있을 거야. 안쪽 껍질 전자 2개니까. 그런데 전자 간의 반발력이 또 어디서 생겨? 얘네끼리 생기잖아요. 체외곽 전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가려막기 효과는 안쪽 껍질 전자와의 전자가 아니라 전자와의 반발력.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체외곽 전자 간의 반발력. 어쨌든 간에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생기니까. 그러면 체외곽 전자 간의 반발력인데 이게 안쪽 껍질 전자하고 반발력이 있고 얘네끼리 반발력이야. 누가 더 자주 나타날까요? 아니죠. 안쪽 껍질이죠. 왜? 얘는 짧은 공간을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얘랑 만날 확률이 더 높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려막기 효과도 1번 있고 2번 있으면 누가 크다? 1번이 더 크게 나타난다. 저 안쪽 껍질 전자와의 반발력이 체외곽 전자 간의 반발력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럼 체외곽 전자 간의 반발력, 얘는 안쪽 껍질보다 작아지니까 한 0.5 정도가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은 유효 핵전하량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2.5가 돼요. 알겠지? 자, 왜 가리움 상수가 나타나고 가려막기 효과가 나타난지 알겠니? 자,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유효 핵전하량을 이제 여기 다 됐지? 자, 유액전하량이라는 것은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는 K 껍질에 전자 하나니까 얘는 유액전하량이 얼마가 될까? 그냥 1이야, 1. 핵전하라고 유액전하랑 똑같아. 왜? 전자 하나니까는 반발력이 없잖아, 전자 간의 반발력이. 무슨지 알겠지, 이제? 바로 이제 요런 이유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자, 같은 족에서 같은 주기로 가자, 먼저. 자,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뭐야? 이거네? 그치?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 핵전하량이 증가하고요. 맞니? 핵전하량이 증가해. 자, 그런데 뭐도 증가합니까? 가리움 상수도 증가하죠? 그치? 체외곽 전자수가 많아지니까. 하지만 핵전하량의 증가와 가리움 상수의 증가를 봤을 때 누가 더 많이 증가한다? 핵전하량의 증가가 더 커진다. 그래서 유효 핵전하량이 증가합니다. 자, 같은 족이에요. 같은 족. 자,
19번에 칼륨. 그치? 자, 체외각 전자는 얘거든. 그치? 자, 원자 번호 커지면 핵전화량이 증가해요. 그쵸? 그래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자, 핵전화량이 증가한다. 자, 그런데 말이지. 자, 체외각 전자는 똑같지만 안쪽 껍질 전자수가 어떻게 돼? 늘어나지. 그러니까 얘에 의한 반발력이 커져. 그래서 가리움 상수도 증가해. 근데 봐라. 같은 주기에서는 체외각 전자수가 증가하고 안쪽 껍질 전자수는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가리움 상수 증가는 같은 주기에서는 얘 때문에 증가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같은 쪽은 체외각 전자수가 똑같아. 그럼 무엇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가 생겨? 안쪽 껍질이야. 그러니까 이 둘에 의해서 가려막기 효과에서 가리움 상수가 나오는데 같은 족이든 같은 주기든 둘 중에 하나에 의해서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증가폭은요, 핵전하량의 증가가 무조건 더 커요. 그래서 유효 핵전하량이 얘도 증가하게 된다. 자, 유핵전하량은 같은 족, 같은 주기,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핵전하량은 점점 커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유핵전하량이야.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우리가 주기적 성질에서 그래프가 나오잖아. 미안하지만 그래프는, 내가 그려주는 그래프는 외워야 돼. 왜냐면 주기적 성질 문제에서 꽤 많은 문제들을 그래프로 풀 거거든. 자, X축이 원자 번호, Y축이 유효 핵전하량. 원자 번호하고 유효 핵전하량. 자, 봅시다. 수소 헬륨이에요. 자, 리튬인데 쭉 네온, 나트륨, 아르곤.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유핵전하량 그래프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런데 같은 쪽에서 같은 죽에서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핵전하량 증가하는 거 알겠어. 자, 같은 쪽에서도 원자 번호 커질수록 유핵전하량 증가하는 거 알겠어. 그런데 여기는 왜?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는 게 원자 번호 커지면 유핵전하량 커진다? 아니야. 그 같은 족, 같은 주기야. 자, 얘는 같은 족도 아니고 같은 주기도 아니야. 자, 네온은 원자 번호 10번, 나트륨 11번이야. 잘 봐. 왜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갈 때 유핵전하량이 갑자기 뚝 떨어지냐 이 얘기지. 갑자기 뚝 떨어졌어. 자, 왜냐면 핵전하량은 플러스 1이 증가합니다. 원자 번호가 1이 증가하니까. 그런데 안쪽 껍질 전자가 어떻게 돼요? 8 증가해요. 그치? 안쪽 껍질 전자수가 나트륨이 더 8개 더 많아져. 그러니까 얘 때문에 뭐가 크게 나타난다? 가려막기 효과가 커진다. 누구보다? 핵전하량보다. 가리움 상수가 커져. 그래서 유핵전하량 어떻게 된다? 뚝 떨어진다. 그러니까는 주기가 바뀔 때 18쪽에서 1쪽 갈 때는 뚝 떨어진다. 주기가 바뀔 때. 왜? 안쪽 껍질 전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헬륨에서 리튬으로 갈 때 어떻게 돼? 안쪽 껍질 전자가 2개가 늘어나 버리잖아. 그러니까는 떨어진다는 거지. 자, 이 그래프 모양 잘 봐둬야 돼. 있지? 자, 이건 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진짜 중요한 거. 핵의 인력이다. 핵의 인력. 자, 먼저 첫 번째.
같은 주기입니다. 같은 주기에서 핵의 인력은 어떻게 변할까? 원자 번호가 커질 거야. 유효 핵전하량이 증가한다. 그치? 자, 같은 주기란 얘기는 뭐가 똑같아요? 전자 껍질 수가 같다는 거예요. 자, 전자 껍질 수가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반지름, 이제 뒤에 이제 반지름 나오겠지만 원자나 이온의 반지름에서 일단 반지름이라는 거에 가장 크게 영향 주는 거 껍질이야, 껍질. 껍질이 많으면 반지름이 팍팍 커지거든. 자, 껍질 수가 같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어떻게 돼? 비슷하잖아. 핵의 인력은 유핵 전하량이 클수록 반지름이 작을수록이거든. 근데 반지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요. 그래서 핵의 인력은 커집니다. 알겠지?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자, 반지름은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유핵 전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핵의 인력이 커진다. 두 번째,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 커지면 유효 핵전하량은 당연히 증가하지. 근데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얘기는 뭐냐? 껍질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주기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 껍질 수가 많아지는 거야, 껍질 수. 그러면 껍질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원자의 반지름이 어떻게 되니? 커진다. 그럼 이 경우에는 핵전하량보다는 어떻게 돼? 반지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니까 핵의 인력은 어떻게 되니? 작아집니다. 자, 알겠어? 그래서 있잖아. 우리가 이 유핵전하량 그래프가 이거 꼭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핵의 인력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주기율표 그냥 요렇게 표시할게요. 주기율표. 자, 핵의 인력이 커지는 방향이야.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 커지는 거 오른쪽이지. 자, 원자 번호가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 커지는 건 내려갈수록 핵의 인력이 작아지지. 그럼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핵의 인력. 그렇지?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우측 위 그리고 대각선입니다. 이 방향이 뭐다? 핵의 인력이 증가하는 방향이다. 즉 체외각 전자를 당기는 힘이 크다. 전자를 당기는 힘이 크니까 바깥쪽의 껍질을 잡아당기는 힘이 커. 그럼 껍질 간의 거리 반지름 어떻게 돼? 작아질 거야. 자, 전자 잡아당기는 힘이 크니까 어떻게 돼요? 전자 떼어내기 힘들죠? 그 전자 떼어내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거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 커져. 전자 당기는 힘이 크잖아. 양이온이 잘 돼, 음이온이 잘 돼? 음이온이 잘 돼. 전기음성도는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이야. 그럼 전기음성도 어떻게 돼? 커져.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원자 반지름 작아져. 자, 음이온이 잘 돼. 자, 전자 떼어내기가 힘들어. 전기 음성도가 가장 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알아야 돼. 알겠지? 그러면 주기율표에서 좌측 아래 대간섭 쪽으로 갈수록 핵의 인력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럼 뭐야? 이건 반대로 원자 반지름 커져. 양이온이 대신 잘 돼. 그치? 자, 이온화 에너지 작아지고 전기 음성도 작아져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전자 친화도 똑같아요.
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해결력이 가장 큰 건 바로 뭐다? 헬륨.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헬륨이 제일 크다. 그리고 전기 음성도는 공유 전자상을 잡아당기는 힘이잖아. 그래서 여기 뭐냐? 플로린이야, 플로린. 그래서 플로린의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다. 왜냐면 18쪽은 음이온이 안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얘기할 수가 있다. 자, 됐니?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 성질 이제 이온화,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하고 이온화 에너지 들어갈 거거든? 바로 이제 요 내용이야, 요 내용이. 자, 됐니?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걸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반지름과 이온화 에너지 금방이야. 유형이 많지 않아. 그래서 되게 빨리 갈 거야. 하지만 그 문제 풀 때는 전자 배치하고 연결이 돼.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해서 문제 풀이 막 들어가야 돼.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물리 들어가.